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게 제일 서럽다는 말도 있죠. 지금이 먹을 게 너무 귀하고 콩 한 쪽이 아쉬운 시대도 아닌데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먹는 걸로 정말 더럽고 치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합가를 하면서부터였어요. 결혼하고 처음부터 시댁과 합가를 하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결혼 후 들어가기로 했던 아파트가 1년 뒤 입주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오피스텔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계획처럼 오피스텔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서도 1년까진 각자의 집에서 살까도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결혼식까진 올렸는데 그렇게 따로 살면 남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시댁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합가를 한다 생각하니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지만 큰 걱정까진 아니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도 않을 테고 또 저도 결혼을 했는데 부부끼리 따로 사는 건 좀 아니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1년만 살 다른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시댁이 제 직장하고 가까운 편이라서 출퇴근도 괜찮을 것 같았죠. 합가하는 게 이래저래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합가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잘됐다고 하시면서 물어보시더군요. 영지 너는 아침 먹니? 요즘 젊은 사람들 아침 잘 안 먹더라고. 저는 챙겨 먹어요. 잘됐네. 아침은 꼭 먹어야 건강에 좋아. 너나 우연이나 출근해야 되니까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 거야. 그런 건 걱정 말고. 저는 그때까진 어머님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머님하고도 더 가까워지고 살림도 배우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합가를 해서 같이 살아보니 제 생각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걸 거들어야 했는데요. 출근 준비에 식사 준비까지 해야 되니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식후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고 하셨지만 정작 식사 준비할 때 나오는 설거지거리는 밥 먹기 전에 다 해놓으라고 시키시더군요. 도마, 냄비, 후라이팬, 조리도구 등등 음식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 준비할 때 설거지거리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건 조리 끝나고 미리미리 해야 잘 씻기기도 하고 나중에 설거지거리도 많이 안 쌓인다면서 그게 살림의 지혜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음식 준비 다 하고 밥상 차리고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버님하고 남편, 어머님은 식사를 했어요. 어쩔 땐 다른 식구들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제 설거지가 안 끝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드시고 남은 그릇까지도 자연스럽게 제가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입으로만 먹고 나서 설거지하지 왜?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도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한 듯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바로 자리에 앉아 밥부터 먹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겨우 설거지 다 끝나고 자리에 앉으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식탁에는 반찬 남은 게 제대로 있지도 않고 먹고 남은 음식들만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 보면 입맛도 떨어지고 비위도 상해서 별로 손대고 싶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뭐 먹을 게 있다고 저더러 얼른 먹으라고 자꾸 옆에서 그러십니다. 저는 속으로는 내가 잔반 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남아있는 반찬도 없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되지 울컥울컥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요. 설거지 끝내고 앉으려는데 제 밥그릇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엉거주춤 서 있으니까 옆에서 어머님이 밥 식을까봐 안 펐다. 있어봐. 내가 퍼줄게. 하시더니 아버님과 남편이 계란찜 먹고 남은 그릇이요. 계란찜 국물 조금 남은 그릇. 거기다가 밥을 퍼더니 주는 겁니다. 이거 자작하게 말아먹으면 맛있다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계란찜도 아니고 계란찜 다 먹고 남은 국물에다 밥이라뇨. 그것도 저한테는 묻지도 않으시고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서 서러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나는 것 같아서 이를 꽉 깨물었죠. 어머님이 옆에서 저를 보시더니 놀라시면서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서 해준 거야. 나는 이렇게 잘 먹어. 너는 아무리 그래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울려고 해. 내가 뭘 어쨌다고. 아유 참. 어머님은 이런 걸로 우느냐고 저를 유난스럽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솔직하게 다 따졌어야 되는데 그 순간엔 눈물이 났던 게 어쩐지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녁 먹을 때도 삼계탕을 끓이시면요. 저한테는 또 먼저 설거지부터 해놓으라 시킵니다. 그리고 와보면 닭은 웬만치 다 먹어치우고 닭 모가지랑 껍데기만 좀 남아있어요. 국물하고. 만들기는 제가 거의 만들었는데도 정작 저는 국물 먹고 닭 모가지에 남은 것들 그것만 먹었어요. 그것뿐인가요? 불고기 같은 걸 해놓아도 설거지 끝내고 가면 뭐가 없습니다. 고기 조금하고 양파랑 파만 잔뜩 남아있는데 어머님은 이런 게 맛있고 몸에 좋다며 그거 먹으랍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실 동안 아버님은 익숙한 듯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본인 식사만 하시고요. 남편이란 놈도 지 입에 밥 들어가기만 바쁩니다. 정말 먹는 걸로 너무 더럽고 치사했죠.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안 했느냐고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내가 왜 먹는 걸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진짜 기분이 더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차라리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왜 자꾸 먹고 남은 걸 먹으라고 주시냐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너도 똑같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네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모른 척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먹을 음식은 최소한 따로 남겨두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화가 나서 따지고 드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무슨 앵무새처럼 미안하다, 내가 엄마한테 말하겠다 그럽니다. 처음엔 진짜 남편이 어머님한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켜보니 얘기할 생각조차 없더군요. 왜 얘기 안 하냐고 하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1년만 살고 나면 분가할 건데 굳이 왜 안 좋은 소리하고 분란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1년이니까 조용히 지내다가 나가자는 겁니다. 자기는 굳이 사는 동안 엄마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대요. 자기 엄마가 좀 특이한 사람인 건 자기도 아는데 음식 남는 게 아깝고 엄마 본인도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라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시는 거다 라면서 저보고만 자꾸 좀만 참으라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자기가 저랑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냥 참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의 행동을 보며 실망하고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애 때는 착하고 배려심 많고 좋은 남자라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마음 먹었던 건데 막상 같이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니 남편은 제가 알던 성격과 많이 달랐습니다. 상황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비겁한 성격이더라고요. 연애 때 워낙 제 성격도 잘 맞춰주고 제가 하자는 대로 그래 하는 편이었는데 그게 성격이 착하고 저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분란 만들기도 싫고 싸움 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회피하는 것만 급급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어머님한테 직접 말할까도 했지만 남편은 자꾸 저한테도 굳이 분란 만들지 말자, 엄마도 나쁜 뜻은 아니다 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먹는 걸로 이렇게 빈정 상하는 것조차도 너무 치사스럽고 서글펐죠. 남편과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아이는 엄청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도 애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타령하고 어머님도 손주 타령하고 하지만 저는 남편과 어머님을 보며 결혼조차도 괜히 했나 싶은데 아이를 섣불리 가지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경고했죠. 지금 피임약을 먹고 있고 어머님한테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나는 아기 가질 생각 전혀 없다라고요. 남편도 피임까지 할 필요 있느냐 자기가 곧 얘기하겠다 하면서도 끝까지 어머님한테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1년이니까 좀 참아보자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저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자꾸만 저한테 참으라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딱 한 번만 더 참겠다고. 웬만한 건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넘기겠다. 하지만 진짜 이건 인격 모독적이다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쁘게 하시는 일이 한 번만 더 생기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겠다고요. 남편은 역시나 그 상황만 모면하려는 듯 제 말에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합가한 기간으로 치면 6개월 정도 흘렀을 때였죠.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님은 저를 위해 미역을 사왔다고 미역을 주시더라고요.
며느리 생일까지 챙기려는 이렇게 다정하고 섬세한 시어머니가 어딨느냐 하시면서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끓여주셨냐고요? 아니요. 저더러 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침 식사로 미역국을 끓였고 또 평소처럼 조리도구들을 먼저 설거지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머님이 식탁에 있던 냄비에서 제 국을 퍼주셨어요. 그런데 국은 소고기도 별로 없고 건더기도 별로 없는 미역국. 게다가 식탁에 있던 불고기에는 알량한 고기 몇 점과 파랑 양파, 먹고 남은 국물만 또 남아있는 겁니다. 평소랑 별반 다를 건 없는데 그날은 제 생일이라 그런지 평소와는 다르게 기분이 훨씬 나빴습니다. 내 생일인데 내 생일까지 진짜 너무들 하네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냥 먹지 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잠깐 멍하게 식탁의 음식들을 보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불고기 접시를 들더니 먹고 남은 국물을 제 밥그릇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숟가락으로 그걸 썩썩 비비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을 보았죠. 어머님은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말도 못하게 기분이 더러웠어요. 고기도 제대로 없는 먹고 남은 불고기 국물, 내 의사는 한마디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내 밥그릇에 붓고 거기다가 자기 침 묻은 숟가락으로 비벼서 먹으라며 제 앞에 놓여진 밥을 보는데 그건 한마디로 개밥이었습니다. 똥개한테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분이 더럽다 못해 처참하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욕지거리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을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속이 안 좋아서 그냥 일어나겠다 했더니 아깝게 왜 안 먹고? 먹고 싶지 않아요. 저 출근 준비해야 돼서 일어날게요. 잠깐만, 속이 안 좋아? 너 혹시...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그렇게 단호히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이미 먼저 출근했는지 없고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부글대며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집 식구들한테 나는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싶더라고요. 다른 식구들 밥 먹는 동안 저는 당연하다는 듯 밀린 설거지하고 식구들 남긴 밥에 밥 먹고 어머님이 평생 그렇게 사셨다 한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딱 한 번만 더 참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니, 참고 싶지 않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아무 인사 없이 출근을 일단 했어요. 그날 저녁은 제 생일이라서 저희 부모님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밥 사주시는 겸 시부모님들도 함께 대접하겠다고 하셔서 양가 부모님, 저희 부부까지 다 해서 총 6명 식당 예약을 잡아뒀었죠. 퇴근을 했고 바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와 계셨고 남편은 시부모님 모시고 와 있었고요. 그렇게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채로 식사를 하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보면서 또 애타령을 하는 겁니다. 영지가 왜 소식이 아직도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아침에도 밥 먹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속 안 좋다고 한술도 안 뜨는 거예요. 속 안 좋다니까 혹시 임신인가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력들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씀에 저희 부모님도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실은요, 저희 피임하고 있어요. 갑작스런 제 폭탄 발언에 어머님 기야만 얼굴로 저 보고 계시고 남편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놀라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피임? 아니 왜? 저 우연 씨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지금 같은 상태면 아이 못 가진다고. 어머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말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 가질 생각 없다고요. 그런데 이가 끝까지 말할 생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 저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이런 얘기 하는 것조차도 너무 치사스러운데요. 어머님이 음식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구실 줄은 몰랐어요. 남편 그만하라며 제 다리 쿡쿡 찌르길래 저 찌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사람을 찔러? 내가 못할 말 했어? 당신이 안 하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무슨 얘긴데? 해봐! 아빠도 저한테 얘기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저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준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준비할 때 나오는 설거지도 바로 하라고 시켜서 항상 식사는 저 혼자 늦게 했어요.
그렇게 설거지 다 하고 가보면 남은 반찬이 거의 없어요. 맨날 다른 식구들이 먹고 남은 반찬 국물에 대충 밥 먹고, 심지어 생일인 오늘 아침에도 아버님이랑 우연씨 먹고 남은 불고기 국물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묻지도 않고 제 밥을 비벼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 같이 외식으로 고기 먹으러 가면 고기 굽는 거 나한테만 시키세요. 우연씨도 본인이 안 하고요. 저 어쩔 땐 고기만 내내 굽다가 몇 점 먹지도 못하고 된장찌개에 밥 먹고 올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요? 제가 이 집 잔반 처리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오죽하면 결혼하고 살이 4kg나 빠졌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너무 치사하고 속상해서 우연씨한테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말 좀 해달라고. 근데 우연씨 하는 말이 저더러 계속 참으래요. 어차피 1년 후에 합가할 건데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나는 서운하고 섭섭한 게 계속 쌓이는데 우연씨는 나더러만 참으라고 그러고 반감만 하더라고요. 저 이 사람한테 나는 이런 취급 받으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어머님께 말하지 않으면 피임하겠다고도 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남은 것만 저보고 먹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울분에 차서 그렇게 따지니까 듣고 있던 아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식탁에 올려두었던 손까지 부들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말 끝나자마자 이거 미친 집 구석 아니야? 남의 귀한 딸을 먹는 걸로 차별을 해? 라면서 역정을 내셨죠. 저희 아빠 화나면 엄청 무서우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너무 기막히고 분해하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역시나 남일인 척 그저 딴 척만 피우고 계시고 어머님은 허둥거리며 변명하시더군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 너를 먹는 걸로 그렇게 차별했어. 나는 그저 그렇게 먹는 게 맛있어서. 그렇게 맛있는 거면 김서방도 그렇게 줘보시죠. 사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김서방한테는 제대로 된 반찬 먹이고 제 딸한테는 먹고 남은 걸 먹이다니요. 잔반철이요? 그게 아니라 고기 국물 그런 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또 주부 아닙니까? 원래 주부들은 그렇게 먹어요. 사부인은 그렇게 안 드세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먹고요. 내 귀한 딸한테도 그렇게 밥 줘본 적 없어요. 김서방 저희 집 와도 상딸이 부러지게 밥 차려줬지 이런 식의 차별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왜 주부예요? 엄연히 일하고 있고 맞벌인데? 엄마도 화나서 따지시고 아빠도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셔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영지야, 너 그냥 일어나라.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너 그런 취급받으라고 결혼시킨 줄 아니? 아빠는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도 따지셨죠.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야? 영지한테 평생 잘하고 살겠다고 결혼 승낙해달라 할 땐 언제고 이따위 취급을 하고 자네 어머님이 그렇게 한들 자네라도 나서서 어머님을 말리던지 아니면 자네가 나서서 영지를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요, 아버님. 남편도 진땀만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있는 남편을 보니 꽃이다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화나서 당장 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남편이 겨우 뜯어말리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진정 좀 하시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영지요. 저희 집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딸이에요. 애들 다 맞벌이 하니까 합가에도 살림 같은 거 안 시키고 잘 챙겨주신다 해서 믿고 보냈는데 이렇게 뒤에서는 애 부려먹고 먹는 걸로 치사스럽게 굴고 제 딸을 꽁으로 부려먹는 식모 취급했나 본데 저희 영지 데리고 갈 겁니다. 장모님 좀 진정하세요. 저희 엄마가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말리자 남편에게도 말하시더군요. 그럼 이렇게 할까? 영지가 시댁에서 6개월 살았으니까 이번엔 자네가 우리 집 와서 나머지 기간 동안 살아. 예? 아니 사부인 그건 아니죠. 그러자 아빠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그런 긴 말 필요 없고 이혼시키는 걸로 하든가요. 아니 이혼이라뇨 사돈. 무슨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하세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딸이 이런 일 당했다는데 그럼 계속 참고 살라 그럽니까? 이혼시키기 싫으시면 저희 집사람 말처럼 김서방이 우리 집 와서 똑같이 살면 되겠네요. 자네 가정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그거 아니면 내가 나서서 두 사람 이혼시킬 거니까. 아빠 엄마는 화가 나셔서 그 길로 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 아빠는 왜 저보고 참고 살았느냐며 왜 말 안 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1년만 참자고 하길래 나도 그냥 참았다고 괜히 엄마 아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저도 너무 죄송했죠. 그 후 남편 전화가 왔는데 처음엔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폭탄 던지고 두 집 쑥대밥 만드니까 이제 속 시원하냐고요. 저는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싶은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참겠다고 안 했느냐고. 그게 오늘이었다. 너는 남편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안 했다고 저도 따졌죠. 처음엔 남편도 기세 등등하더니 일주일 넘게 제가 연락 제대로 안 받고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 협의혼하자는 문자만 보냈더니 그제야 발등에 불 떨어졌는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 와중에 이혼은 절대 안 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남편이 어쩌든지 저는 끝까지 단호한 태도로 나갔습니다. 우리 집 들어와서 살던지 아니면 이혼하던지요. 결국 제 말대로 하겠답니다. 저는 내가 했으니까 당신도 못할 것 없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 후로도 며칠이나 망설이더니 결국 들어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짐 싸들고 저희 집에 들어왔고 저희 부모님도 일부러 똑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아침 식사 준비하겠어요. 식사 준비 끝나면 설거지도 하라고 하고요. 다만 저는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제가 도맡아서 하다시피 했는데 남편은 음식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엄마 하시는 것만 좀 도우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시댁과 달리 남편이 설거지하는 동안 남편 반찬은 따로 놔뒀습니다. 최소한 저희 부모님은 먹을 걸로 그렇게 치사하게 굴지는 않으셨죠. 그 외에 제가 했던 것처럼 청소도 시키고 고기 굽는 것도 남편이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은 입이 대빨라서 저한테 불평불만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치사하게 구신 거 있는 건 나도 아는데 솔직히 장모님 장인어른도 똑같아.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하셔야겠어? 뭐가 똑같은데? 네가 남은 국물에 밥 말아 먹은 적 있어? 어찌됐든 회사 일로 바빠 죽겠는 사람 꾸역꾸역 집안일 시키잖아. 나는 더 했거든? 나 더 이상은 못해. 솔직히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이런 취급받는 사이가 세상 천지 어딨냐? 저는 6개월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본인은 한 달 해놓고 못하겠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못하겠다 하더군요.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저희 집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생각할수록 너무 불편하고 기분 상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갈라서자고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 싫으면 그냥 끝내자고요.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실 동안 내가 몇 번이나 어머님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만 해댄 게 너다. 솔직히 나는 그때 이미 온정이 다 떨어진 사람이다. 그래도 네가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도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겨우 한 달 해놓고 못해 먹겠다 어쩐다 하는 걸 보니 나도 너랑 앞으로 더 살 자신이 없다고 말이죠. 남편도 자기랑 자기 엄마가 뭐 그렇게 죽을 죄 졌느냐며 저랑 저희 부모님이 유난인 거랍니다. 그렇게 대판 싸우고 결국 갈라서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 제가 헤어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뭔가 좀 깨닫는 게 있으라고 일부러 집안일 시키고 한 건데 남편은 하는 내내 표정도 안 좋고 툴툴거리고 그것조차도 한 달도 안 돼서 못해 먹겠다 하는 인간이면 앞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시댁에서 저한테 하는 거 보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취급받을지 뻔한데 저희 부모님도 차라리 애도 없고 결혼 생활도 얼마 안 됐을 때 갈라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집구석하고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지도 않으시다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협의이혼으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자체도 워낙 짧다 보니 이혼 과정 자체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지금은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렇게 갈라선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후회되는 일이 있고 다시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은 일이 있는데 전 남편과 이혼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잘한 일 같아요. 아내야 어찌됐든 집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고 할 말 제대로 못하는 비겁한 남자. 본인 가정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남자를 믿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저는 사는 동안 더 힘들고 서러운 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혼 후 저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승진도 하고 얼마 전엔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전 남편한테 대인 게 커서 재혼 생각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잘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뭔가 불합리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면 속으로 삭히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